좋은 사람,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입이 좀 꼬이네요. 네, 오늘 일면 뭔지 같이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겁니다. 매일경제 일면, 돈 못 갚는 기업들, 금융권 부실 채권 매각 급증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이 돈을 못 갚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 부실 채권을 얘기하죠. NPL, 은행 부실 채권 매각이 144%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작년 동기, 작년 1분기랑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분기엔 역대급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는 생각, 은행 건전성은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핵무기급 AI 두렵다. 누가 한 얘기냐? AI 사기 경고한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핵무기급 AI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죠. 워런 버핏. 어제 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얘기인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램프에서 요정을 꺼냈다. 그런데 AI도 비슷하다. 램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 다시 램프에 넣을 순 없다라는 거죠. 핵무기처럼 똑같이 AI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어쩌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이미 이 물은 엎질러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길 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건 역대 최고의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기 산업에 투자해야지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사기 측면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돌려서 농담 섞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AI 사기를 경고했다라는 얘기. 네, 지금 투자의 규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 내 마무리. 야, 특검 거부 명분 쌌나? 네, 이원석 검찰총장 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사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 빨리빨리 이 수사를 좀 진척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선 이거 특검 거부하려고 명분 쌓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의 시선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조국 수사도 특검 검토, 사법체계 흔드는 거야입니다. 지금 특검,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수사도 특검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거야가 검토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 참사 진상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엔 이미 1, 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 최종 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국 사태도 특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최종 심만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총선 치르면서 조국 대표 지금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이 있어서 대선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살짝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얘기인 거겠죠. 네,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정부 전산망,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정부24에서 1,200건 문서가 오발급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 행정망 먹통에 대해서 한참 난리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엔 먹통이 아니라 발급은 됐는데 발급을 해서 떼서 보니까 내 주민번호가 아니라 딴 사람 주민번호가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뭘 떼봤더니 이러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등에 내 주민번호 말고 딴 사람 주민번호가 있었는데 언제 이랬냐? 4월 1일, 19일, 4월 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5월 초인데?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제서야 정부가 밝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쉬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돼지갈비 사 먹고 장 보니까 40만 원. 내 얘기네 싶은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가정의 달, 가난의 달 될라입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있고요. 5월 8일 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은사님들 챙기는 분들은 또 스승의 날도 있죠. 5월이 이래저래 좀 돈이 많이 나가는데 돼지갈비 사 먹고 가족끼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돼지갈비 좀 사 먹고 장 좀 보니까 40만 원이더라. 왜? 요길 좀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주요 품목 4월 물가 상승률. 돼지갈비, 오리고기, 햄버거, 이 아이들 좋아하고 어른들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이런 것들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린이날, 요 아동복, 아동화, 가방, 지갑 이런 거 다 선물로 줄 만한 것들도 쭉쭉 지금 올라간 게 보이시죠? 다 올랐습니다. 외식 1인분 평균 가격, 짜장면, 삼계탕, 김밥, 냉면 1인분 16,000원이죠. 돼지갈비 먹고 후식냉면 시켰는데 후식냉면인데 9,000원이에요. 네. 이거 나 한 그릇 다 안 시켰는데 후식냉면인데 후식냉면이 9,000원이고요. 한 그릇 다는 1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가정의 달, 가난의 달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비가 주룩주룩 오는 어제 어린이 대공원이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가 별로 잘 보이진 않아요. 왜? 비가 왔습니다. 지금 우비를 입고 아장아장 걷는 이 귀여운 아이. 비는 왔지만 지금 우비가 정말 땅에 끌리도록 이렇게 작은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어린이날 비가 오고 오늘까지도 좀 이 수도권에서 최대 60mm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모습은 비는 왔습니다만 귀엽죠. 그런데 그다지 귀엽지만은 않은 상황도 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어제 제주공항이었습니다. 아빠 비가 너무 많이 와. 네, 어린이날 폭우에 항공기가 결항되는 사태가 속출했다라는 거죠.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73편의 항공기가 결항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쯤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아직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도 제주공항에서 결항됐다는 건 누가 다치거나 한 건 아닌 거죠.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 다음 사진을 좀 같이 보시죠. 네, 전남 순천의 한 마을입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흙탕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치죠. 지금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제 194mm의 폭우가 전남 순천에 왔다고 해요. 그럼 전남만 이렇게 왔느냐? 경남 고성에서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70대가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 경남 고성은 이제 내일까지도 전국에 다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오고요. 내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폭우 조심하시면서 가능하면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좀 계시는 것도 권유해드릴 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어제나처럼 좀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김 대 김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명품백 수사 본격화, 고발인 9일 소환입니다. 누구의 얘기냐? 검찰의 얘기인 거죠. 검찰이 김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인, 처음에 이걸 고발했었던 사람을 오는 9일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찰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의혹 동시에 조사할 가능성. 네. 검찰이 고가 선물,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주가 의혹까지도 같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드는 생각, 김광선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금 한 번에 다 조사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제 총선이 끝났죠. 이게 총선 전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이게 굉장히 정치의 비화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야당에서 계속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백 관련해서 특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명분에 있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에 이걸 뭐 결과를 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명품백 관련된 의혹 자체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대면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느냐, 방문 조사를 하느냐, 이제 서면 조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서면 조사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대면 조사할 가능성이 크고. 네.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명품백만 가지고 수사하면 이달 말까지 끝날 수는 있는데 만에 하나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달 말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도이치모터스도 이전에 조사가 다 끝났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또 1심 판결 받고 이제 항소심 결과 놔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첫째는 이제 명품백 수수에 한정해서 조사할 것이냐, 네. 아니면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조사를 할 것이냐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연 처벌의 수위를 할지, 아니면 대면 조사할 것인지, 서면 조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총선이 끝났으니까 검찰에 뭔가 수사하기 좀 그래도 룸이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뭔가 손을 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와 같이 여기서 포인트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과 같이 볼 것이냐 아니면 따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조사를 한다 그래도 방문 조사, 소환 조사, 서면 조사 뭘로 할 것이냐 그게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이것도 있습니다. 특검보다는 검찰 조사가 낫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권, 검, 김건희 특검법 막을 방법 없자 수사 신용. 야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수사 신용 내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네, 한민수 대변인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이제 당선인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한다든지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검찰의 행보를 보여주면 바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특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탈표를 기대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오히려 좀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의 문제가 이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늘 어떤 식의 대응을 했었냐면은 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했을 때 결국 기소를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폈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서면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야권에서는 물고 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한번 대면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특검의 드라이브가 동력이 확 죽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야당에서 오히려 걱정하기 때문에 저런 논평을 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선웅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법이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속도 내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막 뭐 조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검법 거부를 위한 약간 명분 쌓기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뭔가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은 김건희 여사 조사를 서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불러서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아마도 불러서 대면 조사하자고 소환을 할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국에는 뭐 서면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관건이 서면 조사냐 소환 조사냐겠지만 결론은 나 있다. 서면 조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검찰이 뭔가 칼을 빼든 형국이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검찰을 두고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검이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검찰인 것 같죠? 칼을 빼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다. 근데 발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어딜 가느냐 봤는데 앞에 뭔가 있죠. 앞에 가방인 것 같다라는 느낌만 어렴풋이 있습니다. 좀 잘렸어요. 네.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주원규 의원님. 이 만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총선 이전에는 이제 여당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지도 모른다라는 혹시 정치적 계산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단된 망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는데 야당이 압승을 했고 그리고 야당이 첫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 모양새 때문에 빨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떤 만평으로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만약에 지금같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네. 빨리 만약에 그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결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것 또한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빨리 털고 총선에 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정치적 중립성을 안 지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총선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수순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게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여부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왜 명품백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런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의 영역에서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전향적인 모습이 보여야지 22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을 지필 수도 있다. 무조건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의 처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얘기하고 검찰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사법의 영역이냐 정치의 영역으로 풀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사법 영역으로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칼을 빼든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속내가 뭐냐. 여도 야도 찜찜입니다. 네. 일단 야당이 찜찜하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한미수 대변인 얘기 들었죠. 이거 신용 내고 특검 안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야당에서는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찜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당도 찜찜하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여당은 왜 찜찜합니까? 일단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랄지 네.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히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 이건 뭐 아주 교활한 뭐 그런 행위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걸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과연 이것을 만약 소환했다고 한다면 그 일종의 이제 본인이 뭐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뭔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과 어떠한 교감이 없이 이걸 과연 진행을 했느냐, 네.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가 찜찜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검찰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대통령실은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서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그때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고 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은 네. 청탁금지법 아무리 조사를 해도 뭐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계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란 이제 이런 시각으로 여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뭐 한동훈이나 윤 대통령 제 2탄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거리 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약간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총장의 속내가 뭐지? 뭔가 정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찜찜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찜찜하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좀 야당의 입장인 거죠. 주원규 의원님. 네. 그럼 야당은 여당이 찜찜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결론이 어떻게 날까 때문에 지금 찜찜한 거거든요. 보니까. 야당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결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여당보다 야당은 더 셈법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김관섭 의원 말씀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어서 특검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털어버리려는 속내인 건지 네.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후에 독자적인 행보 때문에 벌이는 행동인 건지 정치적 행동의 염두도 있는 건지 네. 그런 셈법들을 야당이 계속해서 구축하거나 예측을 해야지 22대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일 먼저 올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특검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카드와 공격 카드를 집어넣어야 될지가 야당 측에서는 셈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스탠스를 가지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네. 대통령실이 보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특검 여부를 저울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게 또 옥상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야당이 혹시라도 여기 거야로 몰아붙인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민의를 전달한다는 느낌을 주려면 이 속내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셈법을 좀 지양하고 네.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반응과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스탠스가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의 순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깊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오는 9일에는 뭔가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시죠. 2주년 기자회견 9일 유력. 최상병 김건희 특검 입장 밝힌다. 오는 9일쯤. 왜냐하면 10일이 이제 2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일쯤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는 주제 상관없이 좀 자유롭게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 등등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은 계속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9일쯤 돼서 뭔가 명확하게 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이번 이 키워드가 김 대 김이었죠. 일단 첫 번째 김은 뭔지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 대 김인데 또 다른 김은 뭐냐? 기사 같이 보실까요? 법카 재판만 오가던 김혜경 2년 만에 공개 활동입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와 같이 웃고 있는 김혜경 씨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언제 나온 거냐? 이 어린이날이었었죠.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씨 같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그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시죠. 오랜만에 동네 행사장을 와봤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게 역시 즐거운 일이야. 당신은? 우리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3년은 안 되고 2년? 2년 반. 2년 반. 알지. 대선 끝나고 처음이니까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네요. 네, 그제 4일이었었죠. 4일 날 인천에서 이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부부 동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면 같이 이 팔짱을 낀 걸까요? 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나와 있어요. 표정도 굉장히 밝고요. 아까 모습을 보면 아 우리가 몇 년 만에 나왔지? 2년 만인가? 얘기하니까 2년 반이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라고 좀 물어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여선흥 대변인이.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평소 다른 때 본 모습보다 조금 더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만 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화면을 보니까 뭐 지금 행사장에도 2년 만에 대선 끝나고 처음으로 같이 부부가 이제 행사에 나왔다는 건데요. 네. 약간 이제 뭐 대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린이날 행사에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참한 채 대통령만 참석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에서 크게 뭐 대승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아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한 것 같고요. 사실 뭐 김혜경 여사는 이번 행사가 처음은 아니고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이제 선거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같은 모습을 보인 거는 이번 어린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같이 부부 동반 모임은 좀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총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못 가는 동안 인천 계양 지역의 행사를 좀 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내 입장이어서 또 그런지는 몰라도 윤주진 위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래요. 당신은?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예. 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한편으로 제가 아내 입장으로 보기에는 살짝 안에 기분을 살피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매일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겠습니까? 예, 그 아내가 본인 때문에 고초를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역시 역시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표정도 한층 밝아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김혜경 여사가 나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김건희 여사는 왜 안 나오지?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극적인 대비 효과를 주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카 유용의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죠. 또 국민들이 여러 실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김혜경 여사의 저런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겼다고 벌써 이렇게 좀 자만하는 거 아닌가, 너무 오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행보를 노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약간 뭐 대비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또 노린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김혜경 씨가 되게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나왔죠. 뭐 인천 계양 지역에서 하는 거 말고 전국구 행사로 따졌을 때도 그럼 김혜경 씨가 앞으로 등장해서 움직일 것이냐, 주원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조금 눈치라든지 스텝을 좀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유튜브 TV를 통해서나 행사를 통해서 나왔던 모습은 네. 어린이라는 특정한 것이 있고 또 극적 대비 효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린이날 행사에 불참한 거에 대한 효과를 주는 어떤 형태도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이 법카에 대한 의혹도 사실은 위중한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대비적인 그 사법 리스크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민심을 떠보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넘어서서 전국구 활동을 한다든지 네. 김영애 여사가 또 어떤 면에서 되게 광폭의 행보를 보일 때에는 국민적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는 특검법을 밀어붙이는데 이게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승리자의 포만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텝을 밟아서 국민의 민심과 조금은 눈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너무 또 과하면 역풍으로 올 수도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랑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다. 왜 자꾸 김건희 여사랑 대비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어제 어린이날 행사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날 행사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때 웃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 사랑해.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또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 또 대통령 할아버지 저도 여러분들 힘차게 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뒷받침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좋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마술을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하여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게 할아버지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건강해요. 기대볼까? 써보세요. 아닙니다. 네. 사실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혼자 참석을 했는데 그 뒤에 같이 나온 이 노란색 재킷을 입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작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참석했는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김혜경 씨랑 김건희 여사랑 지금 같이 좀 대비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법 리스크가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안 나왔는데 김혜경 씨는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했다. 이 얘기인 즉슨 단순히 그냥 김혜경 씨가 이제 움직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랑도 연관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표 연임 어떤가? 이가 직접 물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대표가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재임 기간 중에 그 성공한 대표에서 실패한 대표로 그 대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하나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님한테. 이게 그 다른 후임 당 대표가 와도 잘 되면 그 사람 덕이지만 잘못되면 다 이재명 전 대표 탓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들어보셨죠.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직접 물어보더라. 나 연임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나는 연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선웅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한 90% 이상이지 않을까. 90% 이상. 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면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승리만 하고 있는데 사실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또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여기서 가장 피날레를 총선 대승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느냐 약간 이런 고민이 대표한테는 있을 텐데요. 당내에서 분위기는 뭐 이재명 대표로 총선은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는 2027년 3월에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2년 풀로 채우는 당대표 임기가 아니라 1년만 채우는 뭐 임기 정도는 그 정도는 약간 좀 익숙해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임론이 좀 더 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당대표 임기를 꽉 채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일단 연임을 할 가능성이 아까 들으셨죠. 90% 이상은 되는 것 같다. 네, 여차하면 그냥 다 연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